안녕하세요. 열고닫기 꼬망입니다. 오늘 주제는 정책인데 AI를 가지고서 정부가 만든 그 서비스에 대해서 한번 좀 얘기해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당장 또 활용할 수 있는 부분도 있으니까 꿀팁이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들었고, 또 한편으로는 이 서비스를 좀 어떻게 보면 지금 과도기일 수도 있거든요. 좀 더 발전해 나가는 그 과정 안에서 이런 게 있으면 좋겠는데, 나는 뭐 저의 어떤 생각이라든가 좀 아쉬운 부분, 이거에 대해서 한번 좀 얘기를 드리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오늘은 청년 정책 그리고 정책 이런 거를 정부에서는 어떻게 AI를 가지고서 활용하게 만들고 있는 그 플랫폼은 어떤 것이 있는지, 그다음에 어떤 기능으로 또 쓸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정부에서도 AI 서비스가 개발이 되게 한창 하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찾아봤는데 그냥 뭐 그렇게 많지 않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생각보다 많아요. 이따가 뭐 하나하나씩 얘기를 드리겠는데, 뭐 정책 추천하는 건 당연히 있고, 뭐 상담할 때도 쓰는 거 있고, 뭐 뒷부분에 사실 없는 부분이어서 먼저 좀 얘기를 드린다 그러면은, 정부 내에서 기업 내에서의 어떤 툴처럼 행정 자동화하는 부분에서 챗GPT나 아니면 제미나이 이렇게 쓰는 그런 툴도 이미 도입됐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고용노동부에서 뭐 채용과 관련돼 있는 그 일자리와 관련돼 있는 AI도 쓴다 해가지고 지금 정부에서는 되게 한창 쓰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정부는 그러면 왜 AI를 만들까? AI로 뭘 자꾸 이렇게 만들어낼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뭐 어떻게 보면 기업이랑 마찬가지 이유일 것 같아요. 뭐 중요한 거는 일에 대한 효율화 시키는 부분일 거고, 그에 대한 민원들이 있으니까 민원에 대한 부분을 이제 감소시킨다거나, 아니면 조금 더 또 대민 업무 이런 것도 좀 일일이 하게 되면은 또 민원의 발생 여지가 있는 거고, 굉장히 또 민원인들이 불편한 부분들이 있으니까, 국민들이 불편한 부분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을 좀 줄이려고 하는 부분에서 굉장히 AI를 쓰면 이 부분을 이제 확실히 줄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효율화 시킬 수 있는 부분. 그래서 뭐 내부에서 행정 효율화 시킬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업무를 좀 더 자동화 시킬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결국에는 이런 부분들을 시간을 줄이거나 아니면은 비용을 절감시키거나,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가 이제 두 개 다인 거죠. 그래서 작년부터 이거에 대한 논의가 구체적으로 됐던 것 같아요. 특히나 이제 정부 문서, 거의 한글 파일로 나오잖아요. 특히나 HWP가 있고 PX가 있는데, 정부에서 문서를 HWP로 하면은 PPT나 아니면은 제미나이에서 그거를 효율적으로 분석하거나 아니면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돼야 되는데, 이런 부분을 못 읽는다는 거죠. 정부 문서가. 그렇게 되면 이거는 또 다시 연결돼서 업무에 대한 이제 비효율화를 초래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작년 말부터 해서 이제 얘기가 나왔었고, 제 기억에는 뭐 국감 이런 데서도 얘기가 나왔던 거, 이 부분을 챗GPT나 이런 AI에서 좀 읽을 수 있게끔 만들면 좋겠다라는 부분에 얘기가 있었던 거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12년도인데, 12년 12월 달, 저번 달, 작년도 12월 달의 얘기인데, 정부 문서 읽을 수 있나 해가지고 이제 대통령이 한번 언급을 했었고, 그 전에 10월 달에는 정부 문서 AI가 이제 못 읽는다 라는 부분에서 갈라파고스에 대한 얘기까지도 이제 나왔었던 부분이에요. 요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표준화가 안 돼 있다 일 수도 있는 거여서, 이게 계속적으로 대응이 안 되면은 계속 이 앞에 있는 문서 만들어진 걸 이제 활용을 못하는 부분인 거죠. 어떻게 보면 빨리 이 부분을 개선을 해야 되겠다라는 부분이었고, 제가 요번에 이제 좀 찾아보니까, 그래서 문서를 AI가 읽을 수 있게끔 하는 기술 스타트업이 굉장히 많이 나왔었더라고요. 요거를 특허를 받았거나 아니면은 가지고서 한 개 기업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되게 여러 개 기업들이 있는데, 이거에 대한 솔루션을 되게 열심히 개발을 했던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게 불과 10월달, 그 다음에 12월달 이제 대통령이 얘기를 했고, 그리고 나서 바로 이제 또 서울시에서, 요거는 이제 1개월 전이라고 하면은 지금이 이제 3월달이니까 2월달에 있었던 부분입니다. 서울시는 아예 이제 AI 친화의 표준화를 만들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대대적으로 이제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복지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번 주에 문서를 AI가 학습할 수 있게끔 허용을 하겠다라는 부분에서 조금 더 이런 뭐 저작권이나 좀 법률적인 어떤 이슈를 제거함으로써 업무에 대한, 공공에서 업무의 효율성을 이렇게 높이는 부분을 계속 이제 만들어 나가고 있는 것 같아요. 해드렸듯이 11월 달에 기사 나온 거 보면은 정부 문서의 91%는 AI가 못 읽는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에서 행안부가 이제 주도적으로, 행안부는 이제 행정안전부가 주도적으로 해서 문서 시스템을 이제 대전환하겠다라고 있었고, 그 부분이 되게 빠르게 지금 실행돼 나가고 있는 과정인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3월 달이죠. 국가에서도 AI가 워낙 가 되고,
전략적으로 이제 써야 되는 부분이니까. 그래서 이제 위원회가 있어요. 여기서도 AI가 못 읽는다라는 거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특히나 이런 공공문서가 읽게끔 하려 그러면은 여기는 이제 마크다운이라고 이제 표시를 했는데, 노션을 쓰시면은 알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구조화를 시켜야 되는 거예요. 구조화를 시킨다라는 건 어떤 이제 표준화를 되는 부분인데, 이게 이런 부분들이 이제 좀 아니면 규칙 같은 게 이제 정해져야 AI도 이거를 학습을 하면서 분리를 하거나 해야 되는, 할 수 있는 거죠. 그렇지 않고 이제 무작위로 이렇게 또 해버리면은 학습할 수 있는 부분이 이제 어려워지는 부분이니까, 그래서 공공문서에 어떤 규칙을 만든다. 마크다운을 전환을 시켜서 활용하는 부분이고, 제가 알기로는 HWP랑 한글 한글에서 HWPX랑 다른 점은, HWPX는 저는 이제 보안 이슈가 제일 큰 걸로 알았는데, 그것도 보면은 이제 마크다운 부분에 좀 되기 때문에 HWPX가 조금 더 낫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의 한글 문서의 한계를 계속 나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행안부에 AI를 발표를 최근에도 한 게 있는데, 뭐 국민비서가 있고, 그 다음에 정부, 민주정부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아니, 하나만 만들면 되지 왜 또 세 개가 있지? 이렇게 생각을 처음에는 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좀 분리해서 정리를 해서 이제 보니까, AI 국민비서는 인간 앱 기반의 서비스 형태인 거예요. 그래서 카카오랑 네이버랑 협업을 해서 비서 서비스를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거고, 특히나 이제 네이버나 카카오는 대형 앱인 거잖아요. 그 안에서 쓸 수 있게끔 해서 민간협력 형태로 해서 만든 게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정부24, AI 정부24에 AI 정부24는 뭔가 새롭게 나온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그 정부24라는 기존의 사이트에서 적용이 된 거죠. 하나의 기능이. 그래서 요거를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게끔 하나 만들어진 겁니다. 그리고 AI 민주정부는 뭐냐라고 하면은, 어떻게 보면 큰 방향성인 거예요. 그래서 어떤 서비스 측면이 아니라, 또 뭐 국민비서라든가 정부24가 있으면은 또 정부 형태를 AI 민주정부로 만들겠다라는 어떤 큰 방향성에 대한 제시인 거죠. 그래서 여기에는 뭐 비전과 철학 이렇게 얘기가 되어 있는데, 요거를 아우르는 이제 전체가 민주정부를 만들기 위한 부분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도 이런 용어 정의 아니면은 어떤 서비스에 대한 정의 이렇게 보니까 처음에는 다 각각의 서비스인 줄 알았어요. 근데 이제 그거는 아니었고, 그다음에 뭐 새롭게 다 나오는 서비스는 아니었고, 이렇게 일단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국민비서 먼저 좀 얘기를 드리면은, 요거가 되게 지금 바로 쓰시면 되게 편한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지금 이게 뭔가 정식적으로 런칭된 거는 아니고 시범 서비스 중입니다. 근데 앱을 까는 게 아니라 카카오랑 네이버에 지금 들어가시면은 요거를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쓸 수가 있느냐 라고 하면은, 네이버에 뭐 로그인 하시면은 오른쪽 상단에도 이렇게 있고, Y의 국민비서, 그리고 뒤에 가서 한번 설명은 또 드리겠지만, 카카오에 플러스 친구할 때 국민비서 굿비 그거를 등록을 하면은 바로 또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민간과 어떤 협력하는 형태로 해서 국민비서가 기존에도 나왔던 거 좀 새아이를 더 도입해서 쓸 수 있게끔 되어 있고, 뭐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클로버 X라든가, 그다음에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하나? 그걸로 해서 자체적인 또 LM이 있는데, 이 부분은 이제 활용해가지고 서비스가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정식적으로 런칭한 건 아니고 시범 서비스로 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이게 날짜가 최근이었어요. 그래서 국민비서 시범 서비스를 개통한다 라고 해가지고 유튜브에도 이게 지금 영상이 있거든요. 그리고 이걸 라이브 방송으로도 했어요. 되게 대대적으로 했고, 그때 뭐 네이버, 카카오가 있고, 그래서 저는 요거를 다 보지는 못했고 한다라고 해서 눌러보기만 했는데, 그때 이제 카카오 대표 발표하는 걸 30초 봤어요. 근데 요거가 이제 발표까지 하면서 어떤 서비스가 어떻게 발전될 것인지, 어떤 기능으로 해서 돌아가는지, 이 부분을 이제 발표를 했는데 100개의 기능이 들어가는 걸로 그렇게 발표. 그래서 저는 이제 실제로 한번 해봤어요. 아까 이제 시범 서비스를 한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100개의 기능이 이제 들어갈 부분인데, 그 중에 가장 재밌을 거, 이전에 한번 요거 가지고 주제를 다뤘던 걸로 기억도 하기는 하는데, 청년들이 한동안 그거 이슈였잖아요. 생활 기록부 발급받는 거. 그래서 그때 내가 뭐라고 이렇게 또 선생님이 적어주셨는지 뭐 이런 거 좀 추억 삼아서 이제 보는, 이게 한동안 또 트렌드였던 것 같은데, 국민비서 굿비로 하면 그게 되게 편하게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게 시범 서비스 기간이기도 하고 하니까 좀 오래 걸릴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막상 해보니까 굿비를 친구 추가하고, 지금 카카오톡입니다. 카톡을 해서 친구 추가를 하고, 그다음에 요 메시지가 이렇게 뜨는데 바로 이렇게 떠요. 시범 운영에서 AI 국민 서비스, 국민 비서. 그래서 요거를 누르게 되면은 이렇게 검은 창 화면이 못 뜨는데, 거기에 뭐뭐뭐뭐를 할 수 있습니다라고 해서 아이콘식으로 이렇게 떠요.
그때 저도 생활기록부를 사실 발급받을 생각은 없었는데 어떤 기능이 있는데 들어가는데 이게 있는 거예요. 아 이거 한번 해볼까 해가지고 하는데 이때 저도 뭐 인증 절차라든가 이런 게 되게 복잡할 줄 알았거든요. 일단 써요. 어느 교육청에 내가 졸업한 고등학교 쓰고 거기에 이름 쓰면 쭉 나와요. 처음에는 제가 그냥 교육청 이름 안 쓰고 고등학교 누구누구 이렇게 쓰니까 이제 교육청 이름도 써가지고 해야 된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거까지 쓰니까 바로 동의가 나와요. 버튼 2개만 누르면 5초? 10초?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PD 형태로 받을 수 있게끔 해주는데 그 전에 먼저 이렇게 띄워주는 거죠. 이렇게. 요번에 열람하게끔 이렇게 바로 나오더라고요. 카카오톡에서 이탈하지 않아요. 계속 이 안에서 모든 과정들이 이루어지는데 그때 이렇게 해서 기록부를 받았고 이거 확대하진 않겠습니다. 요게 이제 그게 이제 뭐 번호 나오고 담임 선생님 이름 나오고 이제 저희 어떤 개인 인적사항 나오고 수업 결석 이런 게 나오고 그 뒤에 그다음에 선생님들이 1년 동안 했던 코멘트 이렇게 쭉쭉 나옵니다. 제가 봤을 때 이거 좀 편한데? 서류 발급받는 거는 진짜 편하겠는데? 들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는 정말 기대 이상으로 너무 빠르게 발급받았고 생각보다 너무 편했고 발급받은 것도 바로 카톡으로 해서 PDF로 보낼 수 있어서 너무나 좋았다. 근데 그거에서 좀 더 세심했던 건 생활기록부 같은 경우에는 비밀번호를 넣고 보낼 것이냐 아니면 그런 거 없이 파일로 보낼 것이냐 이런 2가지 기능이 지원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나 일단 편했다. 서류 발급받는 거에서는 정말 편할 것 같아요. 지금도 정부24 여기 이제 들어가서 초본 등본 이렇게 받으면 다 로그인하고 그다음에 체크하고 넘어가면 또 출력 버튼 눌러가지고 해야 돼. 그런 거가 과정이 되게 축약됐다. 이렇게 해서 저는 되게 편했던 것 같고 아까 이제 국민비서 말고 정부24가 있다라고 했는데 기존 행정 포털이 있습니다. 정부24. 이것도 정부24라고 얘기는 하지만 새롭게 만들어진 건 아니었고요. 여기 보면 대화형 형태로 해서 AI를 쓸 수 있게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도 이제 소개를 할 때 이렇게 해놨어요. 아이가 태어났는데 뭐 해야 해? 라고 일상어로 질문을 하면 내가 필요한 게 이제 나올 수 있게끔 한다. 인생 여정 가이드 또 제시를 한다. 맞춤형 추천을 한다. 이렇게 해서 되어 있는데 요 기능을 한번 좀 써봤습니다. 여기는 똑같이 썼어요. 가이드라인 준 것처럼 아이 태어났는데 뭐 해야 돼? 참고로 회원가입 안 해도 됩니다. 그냥 이렇게 쓰면 돼요. 그러면 이제 뭐가 나올까? 저는 어떤 절차가 나오거나 아니면 뭐뭐뭐뭐를 해볼 수 있습니다라고 해서 좀 그래도 태어났는데 해야 될 것들 제가 되게 그래도 좀 있거든요. 해야 되는 플랜이 좀 많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한번 이렇게 확대해서 보면 일단 딱 이렇게 나와요. 일단 이렇게 질문을 넣고 그 다음에 이거를 클릭을 하면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이게 바로 여기 창에 나와요. 이 창이 이제 바로 옆에 뜨는데 이제 어떻게 나왔냐? 이렇게 나왔냐? 이렇게 보면 지금 보이니까 요게 팝업 형태로 해가지고 메시지 창이 뜹니다. 그래서 아이 태어났는데 뭐 해야 돼? 라는 내가 질문했던 부분이 나오고 조금 사실 좀 아쉽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뭐 해야 돼? 라고 하니까 출생신고하는 방법만 알려줬어요. 네. 여러 가지 그 뒤에 해야 되는 여러 가지 있다라고 하면 그것만 하는 게 아니라 이거 뒤에 알려줄 수도 있죠. 딱 하나 출생신고 안내. 그래서 신청을 동사무소나 이쪽에 가서 하라. 인터넷에서도 할 수 있다. 근데 질문은 이제 49번. 한 번이 이제 차감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게 기대했던 거랑은 좀 부족하네? 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렇지만 제가 요거를 질문을 일단 가이드라인으로 나온 거를 그냥 넣다 보니까 요 질문만 나오고 어떻게 보면 당연할 수도 있고 아니면 좀 더 디테일하게 물어봤어야 될 수도 있는데 다만 이렇게 단순히 질문을 하면은 굉장히 단순한 답변만 준다. 아이 태어났는데 뭐 해야 돼? 출생신고해. 이 부분이 너무 좀 당황스러웠다. 뒤에 쭉 있을 줄 알았는데 그 뒤에 뭔가 질문에 대한 부분을 밑에 이렇게 쓰면은 요거 있고 답변은 이거야. 그 다음에 요거를 물어보면 내가 대답을 해줄게. 요거에 대한 가이드라인도 이렇게 질문을 주잖아요. 이거는 없어가지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온통 청년에도 있어요. 이거는 그럼 어디 있냐? 아마 요거는 그래도 잘 보여요. 온통 청년을 잘 활용하시면 오른쪽 하단에 있는 요 캐릭터가 생각보다 지금 요 캡처를 해서 작게 보이지만 잘 보여요. 잘 보이게끔 이렇게 배치를 해놨는데 오른쪽 하단에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되게 포멀하죠. 원래는 챗봇 형태로 해가지고 많이 제공이 됐는데 그 안에 AI 퓨봇이라고 나왔고 이거를 누르게 되면은 마찬가지로 해서 팝업창처럼 하나 이제 뜨는데 이렇게 메시지 안내가 뜹니다. 여기 이제 질문을 던지면 되는 거죠. 그러면 특이한 부분이 있는데 일단은 여기 보시면
오른쪽 상단에 여기 톱니바퀴 버튼은 되게 여러 가지 옵션을 제공을 해주고 있어요. 그 중에 AI 모드 설정을 누르면은 다 제공을 해줘요. 이것도 회원가입 안 해도 되거든. 오픈 AI에 5.4부터 해가지고 클로드도 쓸 수도 있고 제미나이도 쓸 수도 있고 우리나라에 있는 뭐 엑사운 쓸 수도 있고 이런 거예요. 그래서 뭐지? 이렇게 생각을 했고 일단 저는 요거에서 뭐 따로 이제 선택은 하지 않고 기본 디폴트가 일단 요걸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질문을 한번 던져봤습니다. 요거는 가이드라인으로 제시를 하지 않고 청년 창업 지원 사업에 대해서 작성을 했지. 근데 좀 구체적으로 좀 써보려고 했었어요. 4년차 문화예술 창업가인데 요거에 대한 뭐 또 법률 멘토링을 받을 수 있을까? 일부러 좀 질문을 꼬았던 것도 있고 디테일하게 줬던 것도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이제 대답을 할지 한번 던져봤는데 일단 이것도 결론을 말씀드리면 이것도 질문에 잘못된 부분도 잘못했을 수도 있기는 하지만 청년 창업 지원 사업에 대한 개요해서 정말 크게 알려줬어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얘도 이거를 체크해놨잖아요. 법률 멘토링을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지원 사업에 대한 부분을 좀 요청을 한 거였는데 그거의 디테일한 부분은 굉장히 많이 떨어졌고 그 다음에 청창업 지원 사업에 대한 부분 결국에는 내가 찾으라는 거죠. 네 막판에 뭐 신청 방법이라고 해가지고 공통 청년의 지원 사업 안내 K 스타트업 가서 찾아라 요 링크만 이렇게 제시를 해 지원 사업 요런 게 있는데 여기에는 찾아봐야 되네. 이걸 또 질문에 원했던 부분은 디테일한 어떤 정책을 제시해주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거는 아니었고 그다음에 뭐 지역별로 해서 추가 지원된다라는 것도 있는데 서울의 경우에는 서울 청년 창업센터 가거나 문화재단을 통해서 멘토링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해요. 이렇게만 이제 제시가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답변을 구체적으로 받기가 조금은 어려웠던 부분이 있었던 걸로 생각이 듭니다. 생각이 드는 게 아니라 이렇게 경험을 했죠. 네. 그리고 이제 몽땅 정보통, 청년 몽땅 정보통인데 서울시에 있는 거예요. 내용을 바꿨어야 되는. 그래서 요거는 어디에 있지라고 이제 찾아보면 조금 아까 퓨봇이랑 달리 찾기가 힘들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 여기 오른쪽에 따라붙는 이제 플로팅 배너처럼 이제 가는 부분이 있는데 거기에 색깔이 똑같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애가 싶은 그 아이콘 형태가 되어 있어요. 요겁니다. 오른쪽 보면 있어요. 청년 몽땅 정보통 들어가면 오른쪽에 청년 몽땅 AI가 있습니다. 요거는 AI로 해야 돼. 모호해요. 그 모호하다가 우리가 생각하는 AI라고 하면은 뭐 대화형 형태로 해서 필요한 부분은 뭐 해줘 아니면 뭐 찾아줘 그거에 따르는 답변을 이제 주는 형태인데 이거는 청년 몽땅 AI라고 되어 있지만 그냥 이렇게 쭉 나와요. 그래서 내용을 수집해서 이제 전달하는 부분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기능으로 제공이 되느냐라고 하면은 조금 아리송한 부분이 있습니다. 차라리 이제 홈페이지에서 내가 필요한 거를 그냥 등록화 시켜가지고 보는 게 더 편하지 요거로 보게 되면은 불편할 거예요. 이제 내가 커스터마이징 할 수 있는 아니면 내가 원하는 대답을 할 수 있는 여기나 여기에 있을 줄 알았는데 없어요. 그래서 이런 아쉬움이 있고 그리고 오늘 이거는 알게 된 건데 고용노동부에서도 AI 고용 서비스를 지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검색을 해봤어요. 해봤는데 작년 10월 11월에 원티드랑 통해서 뭐 공공혁신을 하겠다라고 해서 보도자료가 나온 게 있어요. 실제 이제 그때 기사로 나온 게 캡처 화면으로 해서 예시를 들어줬는데 공고를 뭐 생성한다라고 해가지고 자동으로 어떻게 보면 이거는 구인공고를 생산하는 거 기업이 좀 더 편한 거죠. 그런 부분이고 활용해서 그래서 고용노동부에서 뭘 만드느냐 구인구직 서비스를 만들고 스톱으로 작년 말부터 해서 이제 로드맵인데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이런 계획을 잡고 있더라고요. 작년 8월에는 뭐 심리검사라든가 취업 확률이라든가 이런 이거 훈련을 추천했는데 지금 이제 작성하는 부분이 오른쪽에 나와 있는 예시가 되는 확률 모델 기업 입장에서 이제 확률 모델 그런 부분에서 쭉 스마트로 해서 뭐 채용 관리를 하고 상담하고 노동 상담까지 하는데 어떻게 보면 뭐 매칭을 시켜준다 요것도 있겠지만 추천하는 뭐 그것만 하는 게 아니라 직업 상담이라든가 까지도 같이 겸하는데 이거를 올해까지 다 한다라고 계획을 세우고 요거를 사실 알게 된 거는 제가 이제 온통청년 단톡방 굉장히 잘 여러 개 있고 매일매일은 안 올라오는 거 같아요. 굉장히 정보를 주기적으로 매일 하나 내지 두 개씩 이런 걸로 뭐라거든요. 근데 AI 고용 서비스 오픈토크에 대한 부분이 오늘 뭐 이렇게 홍보가 올라왔더라고요. 이거는 뭐 공개적으로 올라왔으니까 제가 이걸 캡처해가지고 왔는데 지금 회사에서 너무 가까운 데서 요거를 해가지고 단톡방 보고 바로 이제 신청을 하려고 했는데 이제 링크 통해서 벌써 마감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좀 아쉽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요거도 어느 정도 이제 지금 실행화 되는 단계니까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기대가 됩니다.
요거는 이렇게 또 나올지 추후에도 계속 지켜보면 좋을 것 같고요. 이거는 뭐 열고 닫기에 대한 얘기를 좀 짧게 해드리려고 그래요. 열고 닫기는 뭐 AI 아무것도 안 해? 이렇게 하는데 저희도 지금 뭐 메인 페이지부터 좀 바뀔 수도 있고 그다음에 앱으로 바뀌면서도 AI 적용해가지고 제공이 될 텐데 특히나 이런 정책 상담하는 부분을 좀 효율화시키는 부분에서 또 서비스 개발하는 게 있어요. 요것도 조금은 이제 고도화되면 이제 테스트가 어느 정도 이제 실행이 된다 하면 공유를 드리도록 하고 아마 되게 열고 닫기 안에서는 아마 요게 요 형태로는 제공되지 않을 거고 어디 내가 예상하지 못했던 곳에서 요 서비스를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공식적으로 런칭이 되거나 할 때 한번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서비스로 할 수 있을 정도는 이제 다 만들어져가지고 조만간 만나볼 수 있어요. 그래서 감히 미래를 예상하자면 청년의 역할도 바뀔 거다. 플랫폼뿐만 아니라 그 플랫폼을 이용하는 이용자, 특히나 이제 청년들의 역할도 바뀔 거라 생각을 하는 기존에 계속 정책을 찾는 열심히 찾아야 되는 그런 청년들이 아니라 더 이제 의견도 요즘에 많이 낼 수 있는 창구가 있기는 한데 본격적으로 그래 설계자까지도 갈 수 있는 부분 되지 않을까. 그렇다면은 여러 가지 데이터가 쌓여야 되거든요. 그렇다면은 결국에 참여자는 설계자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 여기는 이제 행안부 장관 이미 얘기하신 부분 아까 제가 캡처했던 부분 그 뒷부분 보면은 나와 있더라고요. 정부에서만 이렇게 공공 서비스 이런 걸 하는 게 아니라 스타트업도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 부분이에요. 그래서 뭐 카카오나 네이버 뿐만 아니라 다양한 형태의 기업들도 참여하게 되는 형태가 나올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어떻게 이제 협업 작은 부분부터 하겠죠. 이쪽 사이트만 모는 게 아니라 이제 다양한 채널에서 결국에는 신청이라든가 앞에 인지는 당연하고 좀 이루어지면은 되지 않을까. 그렇게 했을 때 여기에 대한 또 로드맵도 있더라고요. 간단한 서비스를 일단은 제공을 하는데 증명서 발급이라든가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공공에서 제공되는 체육시설이 됐든 아니 회의실이 됐든 이런 걸 좀 예약할 수 있는 거 이제 제공이 되고 그다음에 아까처럼 내가 아기를 낳았는데 출산을 했는데 그에 대해 필요한 정책은 뭐야? 이러면 출생 신고해 이렇게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럼 그 다음을 또 찾아야 되는 거잖아요. 이제 그게 아니라 그 상황에 맞는 부분 생애주기 저희는 이제 로드맵 생애주기 로드맵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필요한 서비스를 시제 형태로 이제 주겠다 하고 나중에는 알아서 판단해서 하는 부분 민간 에이저를 찾아야겠다라는 로드맵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저희랑도 뭔가 협업이 되면 좋을 것 같은데 그래서 지금 한번 경험을 해보니까 확실히 현실적인 문제점은 있었어요. 제가 좀 경험했던 부분은 오늘 좀 많이 하다 시간이 그래서 이렇게 조금 가기는 했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질문을 막 넣기보다는 핵심이 될 것 같은 거 또 가이드라인 질문 하나 던져서 좀 체험을 했던 부분이라서 여러 가지의 테스트 과정의 문제점 이런 걸 더 파악할 수 있으면 좋겠다. 일단은 그냥 바로 느꼈을 때 좀 직관적이고 현실적인 한계점을 좀 느낀. 아무래도 이런 게 뭐 자세하게 나오지 않는 부분은 지금 이제 시범 운영 과정이고 아니면 나온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데이터라든가 학습되어 있는 양이 절대적으로 부족할 것 같아요. 그렇다 보니까 지금은 단위성의 정보만 제공하거나 브로드한 부분, 틀리지 않기 위한 제공하는 게 아닌가. 그렇다면은 더 세세하게 해야 되는 부분들이 제공이 되지 않는 그래서 개인 상황에 조금 더 맞춰서 제공이 되는 그걸 반영시키고 있지는 못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런 잘못된 추천 가능성을 낮추려고 브로드하게 얘기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게 생각보다 안 맞는 케이스도 있었어요. 기간이 이미 끝났는데도 뭐 추천을 한다거나 이런 게 있는데 그렇다면은 이게 만약에 정보단에서 잘못 입력돼 있으면 잘못 전달될 가능성이 당연히 높은 거고 요게 필터링을 당연히 해야 되는데 그걸 못하는 과정이 얘기가 된다라고 합니다. 이제 잘못된 거 있고 그리고 아무래도 이게 지금 아마 제가 얘기했던 거를 다 활용하시지 못하거나 아니면 몰랐던 부분도 있었을 것 같아요. 점점 더 이런 부분들을 소외할 수 있는 정보로 알아들이면 이게 잘 활용을 할 텐데 아니면 좀 더 이제 소외 영역이 커질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느낀 점 한 번 더 정리를 한다 그러면 기술은 빠르게 진짜 발전해서 생각보다 아까 뭐 행안부도 2개나 일단 운영이 되고 있고 그 다음에 고용노동부에서도 공공 AI 일자리 AI, 서비스 AI가 나오는 부분 굉장히 빠르게 적용시키려고 하는 것 같아요. 네. 체감적으로 봤을 때는 아직까지는 지금 뭐 시기적으로도 초기이긴 한데 체감했을 때도 이게 초기구나라는 느낌이 받을 수밖에 없네. 그 형태인 것 같고 그 다음에 정부 AI는 결국에도 이거를 개발하는 주체가 또 있을 거고 공공에서 자체적으로 개발자를 채용하거나 하지는 않죠. 그래서 또 있지만 결국엔 또 이제 어떤 접근성이라든가 유입이라든가 이용자 편의 중심에서 생각을 한다 그러면 좀 더 민간이랑 같이 쓰는 앱이랑 연결을 시켜서 지금 카카오랑 네이버랑 행안부에 이제
국민비서 AI를 만들기는 했지만 그 주체가 늘어나야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그때 아까 패키지 형태의 어떤 연결이 필요하다라고 했는데 이게 더 많이 맞물리지 않을까. 그래서 마찬가지로 저희 플랫폼의 어떤 방향성은 이렇게 생각은 하기는 하는데 이렇게 되지 않을까 싶기는 해요. 점점 정책을 우리가 여러 가지 지금 플랫폼이 너무 많이 만들어져서 잘 일이 찾아다녀야 되지만, 아니면 올해 뉴스나 아니면 알림 메시지를 받기도 하지만, 먼저 이제 다가오는 시기에 추천을 받는 시기, 내 정보가 어느 정도 이제 기반이 돼서 있는 시기로 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점점 더 편리해지는 거죠. 나중에는 자동으로 이제 신청하는 것까지 된다 하면은 너무나 편할 것 같습니다. 조건이 된다. 그래서 과연 AI가 도입이 계속 되고는 있는데 신청이 과연 그렇게 되면은 정말 쉬워질까? 아까 이제 자동으로 되면 좋겠다라고 얘기했는데 과연 가능한 부분일까? 그러면 이거를 이제 신청해주는 게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떻게 이제 변화해 갈지는 이제 모르겠으나 지금은 자동으로 이제 추천해주는 형태가 먼저 이제 나올 거고, 그렇다면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신청이 될 수. 이렇게 되면 이게 가능할까? 가능하다 하더라도 이게 점점 쉬워지는 형태로 갈까? 그거에 대한 생각을 한번 조금은 해봤어요. 당연히 쉬워질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막상 이게 현실적인 어려움이 조금은 또 존재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정보 격차가 과연 줄어들까? 알아서 다 해주면 너무나 좋겠지만 이제 잘 활용을 해야 되네. 그렇다면은 또 마찬가지로 어렵지 않을까? 오히려 이제 격차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이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거 이제 서비스를 개발할 때도 접근성에 대한 부분을 해서 좀 편리하게 이 기능을 활용할 수 있게끔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안녕하세요. 갑자기 목이 너무 아파요. 그리고 아까 이제 고용노동부에서 일자리 AI 나온다고 했는데, 그러면 이게 다 나올 때마다 정책 신청하는 것뿐만 아니라 고용하는 형태도 신청하는 것 때문에 이제 바뀔 수 있을 거란 말이에요. 이제 이런 영향들이 어떻게 산업적으로 아니면 행정 절차에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 분명히 이제 파급력이 이제 생길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준비하는 방식이 달라질 수도 있는 거죠. 생각을 해보면 자소서 이런 것도 내가 체계적으로 다 준비를 해야 되는데 이게 AI 형태에서는 이렇게 추천하는 형태가 된다. 당연히 거기에 맞춰야 될 거고, 거기에 어떤 거를 나는 준비를 해야 될지에 대한 것들에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씩 또 달라질 수도, 문화적으로, 환경적으로 그 방식이 바뀔 수도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단순히 기업이랑 서로의 색깔이라고 해야 될까? 이런 게 이제 맞아서 취업하게끔 매칭을 한다거나 이런 게 아니라 그거를 위해서 또 여러 가지 사항들이 바뀔 거란 말이에요. 이제 저는 준비하는 방식도 될 거고, 더 넓게 본다라고 하면은 다 요거 기반으로 해서 바뀌지 않을까 생각은 들어요. 빵실이니 앞으로 정책은 최소화하고 통장에 돈을 꽂아주는 게 좋을 통장에 돈을 꽂아주네. 그냥 기본소득을 얘기하시는 거는 차라리 예를 들어서 청년수당이다 그러면 여러 가지 신청 절차에, 근데 그거는 바우처 형태로 이제 제공이 되는 걸로 알고 있지만, 이런 맥락상에서 얘기를 한다 하면 너무 편할 것 같아요. 네. 그 창업도 그래요. 그래서 창업도 돈을 바로 꽂아주는 게 아니라 창업화 사업에 선정이 돼서 지원금이 나오면은 별도 통장을 만들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바우처가 나오고 거기서 이제 소진되게끔 이렇게 하는 건데, 돈으로 바로 꽂아주기는 아마 그래서 리스크가 있다 할 거고, 별도의 통장을 만들어서 관리하게끔 하고, 그렇다면 어쨌든가 좀 더 편리한 쪽으로 많이 가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계속 봐주시는 분이 계셔가 일단 한번 조금 앞에 있는 거를 다시 한번 언급드리면, 요거 오늘 한번 꼭 써보세요. 지금 행안부에서 국민비서가 나왔는데 요거는 지금 시범 서비스 기간이어서 재밌게 저처럼 생활기록부 그때 한번 트렌드 때 이거 인기 있어가지고 다 다운받을 때 한 번씩은 또 해보셨을 수도 있지만, 근데 지금 구비 이용해서 하면 엄청 빠르거든요. 편하게 이제 발급받을 수 있으니까 한번 초중고 생활기록 한번 발급받아 보시고, 그다음에 정부24도 한번 활용해 보시고, 우리가 잘 아는 온통청년에도 표봇이 있으니까 표봇에 오른쪽 하단에 있는 거 눌러서 내가 필요한 어떤 뿐만 아니라 어떤 고민 이거 써서 제안을 받아보시면 좋고, 이때 정말 다양한 모델이 있으니 잘 쓰는 코어 버전으로 한번 써보시면 좋겠다. 그다음에 정보통 서울에 사시면은 일단 비추천 너무 세게 그리고 나중에 한번 또 AI 도입 되면 한번 활용해 보시고, 그래서 좀 한번 이 서비스도 제안을 드리면서 그다음에 AI가 어떻게 변할지에 대한 것도 얘기를 던져봤습니다. 이번 주에 팁. 근데 이거 방송 너무 오래 했는데 47분 됐네. 원래 30분만 하려고 했는데 얘기가 길어졌던 것 같습니다.
사실 이게 뭐 라이브의 묘미죠. 얘기하고 싶으면 더 하고. 근데 이게 다만 편집을 해야 되는 그 부분이 길어져가지고 좀 그렇기는 한데 그만큼의 또 렌더링 시간도 많아지고 일단 추천하고 싶은 정책이 하나 있는데요. 이게 서울 청년 이슈 리서치. 저희도 작년에 조금 조인된 부분이 있었고 여기 이제 참여자로서는 아니고 청년 연구자 좀 지원하는 좀 있었는데 요번에도 올해도 해요. 저희가 인볼프는 요번에는 안 하지만 서울 청년 이슈 리서치에서 또 정책을 제안하는데 정책을 연구하는데 그냥 연구로서 끝나는 게 아니라 넥스트로 정책으로 만들어질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좀 의미 있는 연구에 대한 부분 지원해주는 겁니다. 서울시의 광역청년센터 여기서 운영을 하는 건데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여기서 연구하는 과정에서 선정이 되신다라고 하면 근데 좀 대학원 대상 아젠다를 잡아가지고까지 해야 되는 부분은 있으나 선정이 되면은 굉장히 좀 많은 자원 연계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해요. 내가 연구하는 부분에 코멘트를 얻을 수 있는 영역에 있는 전문 연구자뿐만 아니라 경험 연계도 받아서 더 원활히 연구할 수 있는 환경이 되는 부분을 지원받을 수 있으니까 참여해 보시면 좋겠고 이게 이제 5일 남았습니다. 다음 주 방송할 때는 이게 마무리 되겠죠? 그리고 서울 영커리언스 캠프 챌린지 4, 5주 과정? 그걸로 이 안에 이거는 또 대학생만 됩니다. 생각해보니까 이거 서울만 얘기하고 있네. 하지만 영커리언스 사업이 올해 새로 나오는 부분이 멘티 이걸 받아서 내가 원하는 사업 직무, 전문 쪽에 있는 현직자랑 매칭이 되거나 해서 내가 이 업무를 할 때 고민했던 부분이라든가 어떻게 해야 될지랑 뭐 이런 거 등등등 이제 물어볼 수 있는 그 계기가 될 거라서 이것도 드리고 일주일밖에 안 남았습니다. 네, 그 외에 지금 가족 돌봄 청소년 자기 돌봄 요거에 대한 사업도 새로 나왔더라고요. 저는 아직 13일 남았으니까 후에 지원해보시면 그 외에 또 여러 가지 지금 사업이 또 많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항상 이제 3월달부터 이제 시작이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신청을 또 놓치지 않고서 신청 마감 순으로 하면 보이니까 활용해주시면 좋을 것 번째 팀은 이렇게 형태로 해서 짓고자 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이상 요거다 끼꾸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